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저 흔한 공포썰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생 시절 여름 방학 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모임이었기에 해가 질 무렵이 되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자 우리 중 한 명이 무섭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둘 이야기들이 이어지다가 현지인 친구가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산에 살던 한 외로운 여인에 관한 것이었죠.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그 산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녀로 불리며 아이들을 올려 산으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돌았죠. 결국 그녀는 외로운 생활 끝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산속을 떠돌고 있다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우리는 술김에 용감해져서 산속 깊이 옛 저택이 있다는 소문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등 하나씩을 들고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죠. 처음엔 다들 웃고 떠들며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먼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지일 것이라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조그마한 집이 나타났고 예상과 달리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문을 두들겨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집 내부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먼지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강렬한 시선을 느끼고 모두 소름이 끼쳤죠. 한 친구가 갑자기 입어 왓슨 이라며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또한 작은 속삭임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급속도로 무거워졌고 우리는 즉시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평소엔 잘 닿지 않던 전파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잘 터졌습니다. 한 친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그것은 방금 전 다녀온 그 집의 주소와 함께 돌아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메시지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사히 마을로 내려와 처음 이야기를 꺼낸 친구에게 이 모든 것을 전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지 이야기일 뿐이잖아. 진짜로 겁먹은 거야. 그러나 그의 표정은 알 수 없는 미묘한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도 한번 그곳에 가보실 건가요? 다만 그 뒤돌아보는 시선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귀농을 결심하고 서울 생활을 정리한 후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오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나에게 그곳은 신선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 덕분에 마치 낙원 같았다. 마을 주민들도 매우 친절했고 나는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마을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이 나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산 중턱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이를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반면 노인들은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흐린 날이었다. 우산을 챙겨 들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길이 험하기는 했지만 몇몇 주민들이 말했던 대로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담을 넘어서 폐가 앞에 섰는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오래되어 벌레가 먹은 흔적이 많았다. 집으로 들어가자 첫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도 없는 방 안에서 나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문이 바람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서 그 소리가 난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면서도 불쾌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나는 더 깊숙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비가 점점 더 거세졌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다. 내가 집 가장 안쪽 방에 도착했을 때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두 남녀가 흐릿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느새 내 쪽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뒤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내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 순간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아까 본 사진 속 남자의 발밑에서 나는 것 같았다. 문득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뛰어나갔다. 바람 소리에 섞여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무서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폐가를 빠져나와 마을로 달려내렸다. 멈추지 않는 비 때문에 내가 본 것이 환각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묘한 미소를 짓거나 침묵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누구도 살지 않으며 때때로 비 오는 날이면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소름 끼치는 순간과 찬 바람의 냉기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폐가가 아닌 어떤 과거의 잔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마을에 계속 남아있지만 혹시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젓는다. 마을에는 그렇게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간 전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동네 뒷산에 위치한 작은 공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늦은 오후 시간대였고 낙엽이 뒹구는 소리만이 주변에 가득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그 공원으로 발을 내디뎠다. 공터 가운데에는 오래된 벤치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낡고 쓰러져 가는 형태였으나 이상하게도 눈에 띄는 곳에는 깨끗한 커다란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아름다운 장식이 새겨져 있었고 곧장 시선을 붙잡는 힘이 있었다. 나는 오르골을 신중하게 열어보았다. 그러자 다정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그 순간 나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벽시계가 정확히 자정을 알릴 무렵이었다. 나는 갑작스럽게 오르골의 멜로디가 귓가에 들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꽃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멜로디가 점점 크게 울려 펴졌다. 나의 방 안은 점점 차가운 기운에 휩싸였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때 창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검은 실루엣은 천천히 나의 창문을 향해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뚜렷하게 보이던 그것은 기묘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고개를 기울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어떤 말이 떠올랐다. 오르골을 돌려줘. 다음날 우울한 기분과 함께 나는 그 공원으로 향했다. 공터에 도착했을 때 어제의 오르골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벤치에는 낡고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이곳에서 찍은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의 얼굴은 어제 내 창문 밖에서 남자를 닮아 있었다. 나는 들려오는 공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갑작스럽게 오르골의 멜로디가 들려오곤 했다. 특히나 혼자 있을 때면 더욱 자주 들렸고 그때마다 어딘가에서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없는 공터와 그 미스테리한 오르골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 모든 것이 얽히면서도 풀리지 않는 미궁으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멜로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경고한다. 만약 어딘가에서 고요하고도 매력적인 멜로디가 들려온다면 절대 멈추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가. 그것이 누군가의 공포가 되어 다가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변경의 오르골은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와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서울의 복잡함과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적한 펜션에서 묵기로 했다. 그곳은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펜션에 도착한 시간은 이른 오후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었다. 펜션 자체는 아담했지만 양질의 시설과 편안한 침대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마을 탐방을 다녀오기로 했고 아주머니는 마을 뒤쪽 산책로가 아름답다고 추천해 주셨다. 마을을 돌다가 우리는 작은 산책로 입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옛길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녹이 슬어 읽기조차 힘들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니 주위는 금세 울창한 숲으로 변했다. 햇빛이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간신히 스며들어 오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바닥에는 낡은 고목나무에 뿌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발에 걸렸다. 어느 순간 친구가 발을 헛디뎌 땅에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친구는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땅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흙을 조금 더 파보았다. 놀랍게도 거기서 사람의 형체가 새겨진 낡은 목각 인형이 나타났다. 인형은 크기가 작았지만 무언가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인형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조각되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주위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용하던 숲에 나뭇잎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 펜션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인형을 가져갈지 말지 잠시 고민했지만 기분이 찜찜해서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지었다. 펜션에 돌아오니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깔렸다.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방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문득 창문 밖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방 한 구석에서 낮에 봤던 목각 인형이 바닥에 놓여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단지 아직도 그 숲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다. 더 이상 그 방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밤중에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계속해서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겁에 질린 우리는 방불을 모두 켜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겨우 아침까지 버티고 가능한 빨리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침이 되어 짐을 싸고 펜션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숲속에 사는 목수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한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 가족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아이가 그 목각 인형을 굉장히 아꼈다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 들었다. 마을을 떠나는 길 내내 우리 둘은 묵묵히 차를 몰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여전히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곤 한다.